오빠 베란다에 자전거 요즘에 왜 안 타? 먼지가 뽀얗게 앉아있는데 저거 비싸게 주고 사놓고 왜 타질 않는 거야? 그동안 겨울인데 추워서 못한 거야. 밖에 외출하는 것도 부담이니까 못 나가고 있었는데 이제 날도 거의 다 풀렸으니까 다음 주부터 나가서 탈까 싶어. 이제 괜찮아. 여보가 자전거 필요 없는 것 같아서 내가 처리했어.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일이나 하세요.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 그 자전거 어떻게 할 셈인데? 방금 전에 중고로 50만 원에 팔아버렸어. 내가 물티슈로 좀 닦으니까 새 것처럼 반짝거리더라고. 원래 60만 원에 내놨는데 쿨거래로 산다길래 10만 원 깎아줬지. 뭐라고? 그거 200만 원짜리야. 팔려면 제값을 받고 팔아야지. 그게 무슨 짓이야? 어차피 타지도 않는 거 누군가 가져가서 잘 타고 다니면 된 거 아니야? 50만 원은 내가 물건 거래하느라 고생했으니까 수고비로 잘 쓸게. 아니 나한테 한마디 상의라도 하고 팔았어야지.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그러게 타지도 않을 자전거는 뭐하러 그렇게 비싼 걸 샀어? 앞으로는 돈 안 드는 취미를 해. 진짜 내가 말을 말아야지. 작년에 결혼한 와이프는 결혼과 동시에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을 하고 있습니다. 제 월급이 아내에 비해 2배 정도 많았고 그 돈이면 충분히 먹고 살겠다고 판단을 한 건지 신혼 2달째 만에 직장 상사와 트러블이 생겼다는 이유로 5년 다니고 있던 회사를 그만두더라고요. 집에서 당분간 살림하면서 아이를 갖던지 자격증 공부를 해서 재취업을 하던지 하겠다고 저한테 이야기했지만 아직까지 우리 부부는 아이도 없고 아내가 공부하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저것 공부한다며 사들인 책만 여러 권이고 인터넷으로 강의를 들어야 한다며 노트북도 새로 사고 누워서 공부한다며 핸드폰도 최신형의 큰 화면으로 구입하더라고요. 거기까지는 이해했습니다. 어차피 저는 옛날부터 제 와이프 될 사람이 집에서 살림하고 싶다 하면 그렇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아직까지 능력이 부족해서 돈을 엄청 많이 벌어오진 못하지만 그래도 아이 없이 2사람 먹고 사는 데는 큰 지장 없을 정도는 되니까 아내에게 굳이 빨리 나가서 돈 벌어오라고 닥달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20대 초반부터 대학과 직장 때문에 집을 나와 자취를 하며 살았기 때문에 아내가 집에 있어주고 살림을 해주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직장을 다니지 않고 집에 있는다고 해서 그게 제 와이프가 살림을 맡아서 하겠다는 소리는 아니더라고요. 여보, 오늘 퇴근하다가 집 앞에 사거리에 있는 떡볶이랑 튀김 좀 사다 주세요. 오늘 저녁에 떡볶이 먹자. 떡볶이 이틀 전에도 먹었잖아. 오늘은 그냥 집에서 간단하게 먹으면 안 돼? 밥이랑 냉장고에 엄마가 가져다 준 반찬이랑 해서 국만 하나 당신이 끓여 놓으면 안 되나? 아니, 나 오늘 떡볶이 먹고 싶다고. 어머님이 가져다 준 반찬. 맛이 없어 먹기 싫어. 그리고 국은 무슨 놈의 국이야. 떡볶이 살 때 오뎅 국물 좀 넉넉하게 달라고 하면 되잖아. 아니 여보, 나 떡볶이 먹으면 속 쓰려서 그래. 그러면 당신만 떡볶이 먹고 나는 반찬이랑 밥 먹을게. 됐어? 나도 그럼 안 먹을래? 괜히 사다 주기 싫으니까 속 쓰리다는 핑계 대는 것 좀 봐. 아니야, 내가 퇴근하다가 떡볶이 사갈게. 진짜? 알겠어, 여보. 오늘 딴 데 들르지 말고 빨리 집에 들어와. 이따 음식물 쓰레기도 버려야 한단 말이야. 그래, 알겠어. 정신을 차려보니 아내는 집에서 뭐 하는 사람인지 도무지 모르겠더라고요. 청소는 집안이 돼지우리가 될 정도로 손도 안 대고 있었고 너무 답답해서 제가 청소기를 돌려야 그나마 좀 치우는 척이라도 하는 수준입니다. 자기는 집안에 쓰레기가 굴러다니고 엉망진창이 되어도 뭐가 더러운지 도무지 모르겠대요. 일주일에 한두 번 청소기 돌리면서 억지로라도 청소를 하는 제가 오히려 결벽증에 걸린 거 아니냐고 할 정도입니다. 아마 그마저도 제가 안 하면 결혼하고 지금까지 저희 아내는 청소기, 물걸레질을 단 한 번도 안 하고 살았을지도 모르겠네요. 화장실 청소도 주말에 제가 하는 편이고 아침엔 제가 출근할 때까지 아내가 자고 있기 때문에 아침밥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낮에 회사에서 점심 먹고 저녁은 아까 보셨다시피 퇴근하는 저한테 음식을 포장해달라고 해요. 저희 엄마가 종종 반찬을 만들어서 가져다 주시는데 아내는 보통 낮에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기 때문에 반찬도 거의 손을 대질 않습니다. 자기가 안 먹어서 그런 건지 음식은 거의 할 줄도 모르고 배워서 할 생각도 없어요. 오히려 10여 년간의 자취생활로 인해서 제가 대충 뚝딱거려서 만드는 음식이 아내가 한 음식들보다 더 맛이 있을 정도입니다. 자격증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집안 살림을 하는 것도 아닌데 저희 아내는 하루 종일 집에서 뭘 하고 있는지 저도 그게 궁금할 지경이에요. 너무 걱정스런 마음에 아내를 붙들어 앉혀놓고
진지하게 뭘 하고 싶은지 물어보면 자기한테 나가서 돈 벌어오라고 압박하는 거냐면서 펑펑 울어버리기 일쑤입니다. 이런 와이프에게 제가 더 이상 무슨 소리를 하겠어요? 결혼 생활이 원래 이런 건가 생각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요즘 들어서 아내가 이상하게도 자꾸 제 물건을 중고로 팔아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아침에 출근하려고 보니까 내 감색 넥타이가 하나 사라졌던데 그거 혹시 당신이 알고 있어? 그거 명품이더라? 당신한테 명품 넥타이가 뭐가 필요해? 중고로 팔아서 살림에 보탰으니까 그렇게 알아. 내가 나중에 인터넷으로 비슷한 넥타이 2개 더 사줄게. 아니, 그거 우리 부모님이 여행 다녀오시면서 선물로 사오신 건데 그걸 마음대로 팔아버리면 어떡해? 그럼 이제 와서 어쩌라고. 별로 하고 다니지도 않아서 당신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하는 줄 알았지. 그거 얼마에 팔았는데? 내가 돈 줄 테니까 다시 가서 받아와. 한 번 팔았는데 어떻게 달라고 해. 20만 원 받고 팔았다. 왜? 그냥 새로 하나 사. 내가 당신 때문에 진짜 미치겠다. 아내가 직장을 그만둔 뒤로 우리 집의 돈 관리는 제가 맡고 있어요. 생활비는 넉넉하게 주는 편이고 모자라면 언제든 이야기하면 더 주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저희 집안 상황을 보셔서 알다시피 아내는 장을 봐서 음식을 만드는 일도 없고 청소도 안 하고 집 꾸미는 것에 관심도 없어서 도무지 제가 주는 생활비를 어디에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공과금, 대출금 이것저것 고정비로 나가는 돈은 제가 다 알아서 내고 있고 와이프에게는 생활비 겸 아내 용돈으로 매달 150만 원씩 주고 있어요. 그래도 생활비 주고 나서 2주 정도 지나면 돈 부족하다고 징징거립니다. 그때마다 20만 원, 30만 원 정도 추가로 주고 있기 때문에 거의 매달 200만 원씩 아내에게 주고 있었어요. 그 돈으로 이것저것 본인 필요한 물건을 사는 것 같은데 돈 어디다 썼냐고 물어보면 보나마나 울고불고 싸우게 될 것이 뻔한 일이라 피곤해지기 싫어 모른 척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저희 아내는 혼자 돈이 더 필요한 건지 자꾸만 제 물건을 야금야금 내다 팔더라고요. 하지 말라 경고도 해보고 좀 심하다 싶은 날에는 크게 소리 지르고 화도 내봤지만 그때마다 미안하다고 눈물 찔끔 흘리고 다신 안 그러겠다 싹싹 빌더니 며칠 후면 다 까먹었는지 또 시작입니다. 제가 와이프 돈 쓰는 것 때문에 눈치 준 적도 없고 내 물건 내다 팔 바에야 차라리 나한테 돈을 달라고 해라. 그러면 돈을 더 주겠다고 몇 번씩이나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아내는 돈도 돈이지만 중고로 물건을 내다 팔았다는 거에 흥미를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제 물건뿐 아니라 집안에 있는 오만 잡동사니들을 전부 중고장터에 내다 팔아버리고는 자기가 쓸모없는 물건들도 돈을 만들어 왔다면서 뿌듯해했습니다. 중요한 물건을 몇 번 그런 식으로 날려버리고 그 다음부터 제 물건들은 전부 서재에 넣어놓고 아내에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다른 건 내다 팔아도 괜찮은데 내 서재 안에 들어있는 물건들은 정말 중요한 것들이니까 절대로 손대지 말라고요. 와이프는 제 말을 알겠다고 했고 한 달이 더 지났을 때 집안에 남아있는 물건들이 없을 정도로 아내는 전부 중고장터에 내다 팔았습니다. 한 번은 전자레인지를 자긴 안 쓴다며 같은 아파트 사람에게 팔아버려서 제가 퇴근하고 야밤에 부랴부랴 찾아가서 죄송하다고 몇 번이나 고개 숙이고 다시 찾아온 적도 있어요. 싸우고 화를 내봤자 아내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더 이상 내다 팔 물건이 집에 없어지자 이젠 끝이겠지 생각했는데 얼마 전 드디어 아내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사고를 치고 말았어요. 여보, 나 오늘 100만 원 벌었다? 오늘 저녁에 한우 사줄게. 빨리 들어왕.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이 뭐 해서 돈을 벌었어? 혹시 또 이상한 물건 내다 판 거 아니야? 나를 뭘로 보고. 이상한 물건이 아니고 당신이 정말 안 쓰는 낡은 물건 하나 팔았어. 낡은 물건? 내가 낡은 물건이 있어? 오늘 당신 서재 청소하다가 서랍장 안에 카메라가 하나 있더라고. 진짜 옛날 거 같던데. 요즘 누가 그런 디카로 사진을 찍냐? 핸드폰으로 찍지. 얼만지 잘 몰라서 100만 원에 올렸더니 금방 사가더라? 뭐 카메라? 혹시 내 책상 맨 아래 서랍에 있던 검정색 카메라 말하는 거야? 당신은 카메라 진짜 좋아하나 봐. 둘째 서랍에 있는 커다란 렌즈 달려있는 건 딱 봐도 비싸 보여서 안 건드렸지. 여보도 안 쓰는 건 좀 내다 팔아. 전부 책상 속에 처박아두기만 하니까 먼지만 풀풀 쌓이지. 이걸 100만 원에 팔았다고? 맞아, 이거야. 나한테 화내지 마. 그래도 비싸 보이는 카메라는 안 건드렸어. 차라리 그걸 팔지. 그건 200만 원짜리고 저건 1000만 원짜리라고. 뭐라고? 1000만 원? 농담하지 마. 딱 봐도 싸구려 디카처럼 생겼는데. 아 정말 욕 나오네. 됐고 그거 사간 사람 누구야? 당장 다시 연락해서 환불해달라 그래.
아내는 제가 결혼 전 큰맘 먹고 장만한 카메라를 중고장터에 팔아버렸어요. 물건의 가치도 모르면서 덥석덥석 가져다 팔 때 알아봤어야 했는데 제 카메라를 100만 원이라는 터무니없는 가격에 가져간 사람은 당연히 환불해줄 생각이 전혀 없었고 정상적인 거래니까 법대로 하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화를 낼 기력도 없고 아내에게 무슨 말을 더 해줘야 좋을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주변에 물어보고 변호사 사무실까지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봤지만 그렇게 거래가 되어버린 물건은 다시 받아오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말만 듣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결국 카메라를 포기하기로 했어요. 그와 동시에 제 아내도 함께 포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내에게 처갓집에 좀 가자고 제 차에 태워서 장모님 댁에 데려다 놓고 저는 더 이상 이 사람이랑 못 살겠으니 장모님이 데리고 살라 하고 혼자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렇게 저희는 이혼 진행 중이고 이 와중에 아내는 제게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해달라네요. 제가 입은 금전적인 피해는 그냥 없었던 걸로 치고 좋게 끝내려고 했는데 파렴치한 아내의 요구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저 나름대로 변호사를 써서 이혼은 물론이고 아내 때문에 입은 금전적인 피해까지 전부 보상받을 거예요. 언젠간 철이 들고 변하는 모습을 보여줄 거라 생각했지만 사람 함부로 믿고 고쳤을 수가 없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